김호희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자, 과거 이제 사고가 날 당시 영상까지 보셨는데 한 달 만에 합의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사건 발생 35일 만에 합의가 됐는데요. 이게 오래 걸린 거라고 봐야겠죠. 보통은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좀 뭐 경중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짧으면 뭐 바로 다음 날도 막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사건이 좀 중한 사건은 보통 아니어가지고 좀 합의가 조금 빠르게 되는 편이고 보통 합의를 진행을 할 때 뭐 경찰한테 이제 뭐 합의를 진행을 하고 싶으니까 피해자 측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 연락처를 전달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서 합의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고가 좀 클수록 합의가 빨리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고가 좀 크면 이 피해 가치를 조금 더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걸려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주장을 하는 거는 피해자가 2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피해가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바로 이렇게 뭐 연락처를 전달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일이라는 게 뭐 길다면 또 길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수사 단계, 그러니까 경찰, 검찰 단계 안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한 거라서 막 마냥 길어졌다 이렇게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어쨌든 뭐 검찰 단계에서는 서로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돼서 하루 만에 합의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슈가 상당히 컸고 과연 합의가 됐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보여지시는지? 일단은 뭐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경찰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뭐 연락처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하지 않았다면 그랬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합의를 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해자 측 김호중 씨 변호사 입장에서라면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좀 합의를 원한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 연락처를 전달을 받게끔 이렇게 노력을 조금 했어야 될 것 같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치료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 말로는 이게 언론에 지금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고 영상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2차, 3차의 그런 뭐 트라우마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처를 빨리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는 또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있는 그런 뭐 경찰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경찰이 뭐 중간에서 이제 합의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요. 조사가 먼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었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라는 건 사실 두 사람 간에 뭐 만나서든 통화로든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저는 조금 있어서요.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하는 경찰이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면 절대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이른바 2차 2차 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락처를 알려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연락처를 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어떤 그 자동차가 아니고 택시 운전기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 회사가 있는 것이고 택시 회사로 연락을 해서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아마 지금 저는 오히려 연락처를 몰랐다라기보다는 지금 그 김호중 씨를 비롯해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를 비롯한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다 지금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대응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렇다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변명을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재판장님도 납득할 수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보면 연락처를 안 줘가지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본인은 연락해서 뭘 노력을 했었었는데 경찰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합의를 못했다라고 해서 경찰을 비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변론의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합의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어떤 감경 사유로서 양형 사유로서 그 평가는 될 겁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범인 대피 교사 또 그리고 또 네. 그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여러 도로교통법상 개예요. 사고 미조치 이런 부분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넘어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어떤 교통사고의 안전,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공공의 안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범한 범죄의 어떤 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네. 모든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탕감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예. 의문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합의를 보입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좀 중하기 때문에 네네. 예, 이게 처벌 피하기는 쉽지 않을 단순히 것이다.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은 합의하면은 사실 취하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소치하를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가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하. 훼손 어떻게 보면 복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아마 그 사법부 재판장께서 충분히 물으려고 할 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뭐 징역형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 네. 실제로 지금 그 뺑소니 그러니까 그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한 10개월에서 2년 6월. 네. 이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2년에서 6년 정도로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대략 한 3년 전후에 실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적어도 실형 1, 2년 이상의 실형이 적어도 1심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1심부터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벌 수위에 대해서요? 뭐 저도 이제 어쨌든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합의가 가장 이제 큰 양형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돼서 어쨌든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뭐 큰 고비를 넘긴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운전자 바꿔치기라든지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재질이 안 좋은 게 사건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이 너무나 재질이 안 좋았거든요. 뭔가 은폐를 하려고 하고 이걸 증거도 인멸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교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음주를 하면 나도 저렇게 도망가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안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선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법이 얼마나 중한지 엄중한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형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감형의 여지는 생겨서 징역 3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보다는 조금 하한해서 이제 단기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게 이제 계속된 거짓말이 이제 화를 불러 일으켰는데 뭐 증거인멸 혐의도 받았었고요. 이게 애초에 바로 내려서 자진 신고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이게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로 끝났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벌금형도 가능했고 아무리 안 좋았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 정도까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무엇보다 본인의 인생의 커리어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복귀를 해서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았을 수도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 놓아버린 그런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음주도 했다고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면 예. 뭐 벌금형으로서 충분히 종결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죠. 19일이 이제 구속 만료 기한이라고 김호중 씨 이틀 안에 구속 기소를 할지 아니면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 기소를 할지 이게 사실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뭐 김호중 씨 팬들도 관심이 많을 테고요. 미뤄 짐작컨대 실무적 감각으로는 내일 정도에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실제로 넘길 이제 거다. 잘못 예. 하루 이틀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불법 그 구속 논란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예. 또 석방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법조인들은 어떤 기한 전날 뭔가를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석방을 해주고 추가적인 그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미 지금 그 경찰로부터 조사를 넘겨받은 다음에 10일 조사를 했고 10일 이후에 한 번 더 구속영장을 기간을 연장을 해서 20일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검찰의 어떤 실무적 영향에 비춰봤을 때에 특히 다른 어떤 것보다 증거인멸 도주 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내일 구속 기소 가능성 매우 높게 봅니다.
예, 구속일지 아니면 석방된 이후의 불구속일지 이 부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지켜봐야겠습니다.